결승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전광판의 숫자도 마지막 랠리의 공기도 정리되기 전이었다. 그런데 먼저 흔들린 곳은 코트 밖이었다. 중국 온라인 커뮤니티가 결승 종료 전에 이미 소란스러워졌다.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짧은 클립, 과격한 제목, 감정 섞인 댓글들. 누군가는 또다시 라는 단어를 꺼냈고 누군가는 왕즈의 이름을 붙잡고 흔들었다. 경기장이 끝까지 숨을 죽이고 있는 동안 온라인은 이미 결과를 예감하는 듯했다. 무엇이 사람들을 그토록 빨리 움직이게 했을까? 안세영이 왕즈이를 이겼기 때문만은 아니다. 팬들은 패배를 보고 흔들린 게 아니다. 그보다 먼저 패배로 향하는 흐름이 완성되는 순간을 보고 흔들렸다. 스포츠에서 진짜 공포는 점수판이 아니라 다음 전개가 보이는 순간에 생긴다. 그 순간이 찾아오면 관중은 소리부터 바뀐다. 응원이 빨라지고 탄식이 길어지고 수가 끊긴다. 그리고 끝내 소리가 멎는다. 마지막 랠리. 셔틀콕 라인을 가르는 찰나 체감상 -0.7초도 되지 않는 순간 정확히는 측정하기 어려운 한순간 관중석의 공기가 달라진다. 수천 명이 떠들던 공간이 갑자기 얼어붙는 듯한 정적. 누군가는 입을 가리고 누군가는 허공만 바라보고 누군가는 방금 뭐였지라는 표정으로 멈춘다. 그 침묵은 단지 소리가 줄어든 게 아니라 현실을 받아들이는 방식이었다. 안세영은 그 장면을 만들었다. 왕즈이라는 강력한 상대마저 결국 그 흐름 앞에서는 무너졌다. 이 글은 단순한 경기 요약이 아니다. 안세영이 잘했다를 반복하는 찬가도 아니다. 오늘의 질문은 조금 더 날카롭다. 왜 중국 커뮤니티는 결승이 끝나기도 전에 흔들렸는가? 그리고 왜 마지막 찰나의 침묵이 그토록 크게 느껴졌는가? 그 답은 점수판 밖에 있다. 리듬, 과시간, 과심리가 만들어낸 한편의 구조물 같은 결승이었다. 먼저 전제를 분명히 해야 한다. 왕즈이는 약한 선수가 아니다. 세계 정상권에 속한 실력자고 공격의 선택지가 넓고 타이밍이 살아있을 때는 경기장을 지배할 수 있는 타입이다. 문제는 오늘의 결승이 왕즈이의 약점을 드러낸 경기가 아니라 안세영의 강점이 상대의 세계를 지워버린 경기였다는 점이다. 어느 순간부터 왕즈이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선수가 아니라 안세영이 허락한 범위 안에서만 움직이는 선수처럼 보였다. 그 차이가 침묵을 낳는다. 안세영의 무서운 점은 강하게 때리는 능력 하나로 설명되지 않는다. 강한 스매시는 결과일 뿐이다. 그 스매시가 무서운 이유는 그것이 단발로 끝나지 않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선수는 강하게 때리고 나면 그 다음 공에서 잠시 숨을 고른다. 하지만 안세영은 다르다. 강하게 때린 다음 공이 더 날카롭다. 그리고 그 다음 공이 더 정확하다. 상대는 그 리듬에 걸린다. 방어만 하면 살아남을 수 있겠지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드롭이 떨어지고 앞을 막아야겠다 라고 움직이면 뒤로 꽂히고 뒤를 지켜야겠다 라고 물러나면 몸통으로 들어온다. 코트가 넓어지는 게 아니라 좁아진다. 선택지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사라진다. 이런 경기 운영에서 핵심은 공격 수비가 아니다. 핵심은 시간이다. 안세영은 상대의 시간을 훔친다. 상대가 준비할 시간을, 숨을 고를 시간을, 다음 선택을 계산할 시간을 빼앗아 버린다. 그 결과 왕즈이는 자주 반박자 늦은 추격자가 된다. 이 차이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관중은 느낀다. 세계 최정상급 선수끼리 맞붙는 결승에서 한쪽이 계속 반박자씩 늦는다면 그건 실력 차라기보다 지배의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뜻이다. 바로 여기에서 중국 커뮤니티의 조기 반응이 설명된다. 요즘 스포츠 팬덤은 결과를 기다리지 않는다. 흐름을 본다. 특히 강국의 팬덤은 패배를 견디는 방식도 다르다. 전내 보다 먼저 왜 지는지를 찾고 왜 또 이 패턴인지를 확인한다. 그래서 결승이 끝나기 전에 온라인에 글이 올라온다. 지금 이 흐름이면 끝이다. 오늘도 결국 같은 그림이다. 이건 단순한 비관이 아니라 반복된 경험이 낳는 집단적 예감이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예감이 어느 순간 급격히 강해지는 지점이 있다는 사실이다.
그 지점은 대개 점수판이 크게 벌어졌을 때가 아니다. 오히려 아주 미세한 균열, 아주 짧은 구간에서 터진다. 예를 들어 접전에서 갑자기 연속 범실이 나온다. 혹은 한두 번의 랠리에서 상대가 이게 안 통하는구나 를 깨닫는다. 혹은 관중이 방금 그 수비는 말이 안 된다 라는 느낌을 공유한다. 그 순간이 오면 팬들은 결과를 기다리지 않는다. 게시글을 올린다. 짧은 클립을 자른다. 과격한 제목을 붙인다. 온라인은 그렇게 경기의 감정을 먼저 기록한다. 이번 결승에서도 그런 포인트가 있었다. 왕즈이는 초반에 자신이 가진 무기를 꺼냈다. 각도를 바꾸고 전위와 후위를 오가며 타이밍을 흔들고 과감한 선택을 했다. 정상급 선수답게 망설이지 않았다. 하지만 문제는 끝까지 밀어붙이는 힘이었다. 안세영은 흔들리는 듯 보여도 무너지지 않았다. 그리고 중요한 순간마다 왕즈이의 공격을 득점으로 끝내지 않게 만들었다. 공격이 득점이 아니라 안세영의 반응을 확인하는 테스트처럼 변하는 순간 그때 승부는 이미 기울기 시작한다. 테스트가 반복되면 선수의 마음은 바뀐다. 이렇게 때려도 안 죽는다. 저렇게 찔러도 안 무너진다. 그러면 선택지는 두 개다. 더 과감해지거나 더 조심스러워지거나. 그런데 정상급 결승의 압박 속에서 조심은 종종 소극으로 변하고 과감은 종종 무리로 변한다. 왕즈이가 더 큰 스윙을 선택할수록 범실 리스크가 커지고 각도가 커질수록 라인이 멀어진다. 안세영은 그 균열을 놓치지 않는다. 상대가 힘이 들어간다는 걸 알면 리턴을 더 짧게 준다. 상대가 조급하다는 걸 알면 라인 끝으로 밀어낸다. 상대가 전진한다는 걸 알면 뒤를 찌른다. 이것이 전술이 아니라 지배처럼 보이는 이유다. 그리고 관중이 침묵하는 순간은 대개 이런 지배가 완성되는 장면에서 나타난다. 스포츠는 드라마다. 드라마의 조건은 긴장이다. 긴장의 조건은 모를 수 있다. 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결말이 너무 선명해지면 관중은 환호보다 먼저 멈춘다. 믿기지 않아서 멈춘다. 이해하려고 멈춘다. 그 멈춤이 곧 침묵이다. 그래서 침묵은 패자의 것이 아니라 종종 승자의 것이다. 특히 압도가 너무 완벽할 때 관중은 소리 대신 정적을 남긴다. 이건 인정해야 한다. 는 방식으로. 여기서 마이너스 0.7초 라는 표현은 사실보다 체감에 가깝다. 엄밀히 말해 셔틀콕이 떨어지고 인지되고 관중이 반응하기까지의 시간은 측정하기 어렵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알고 있다. 어떤 순간은 숫자로 설명되지 않는다. 마이너스 1초도 안 되는 찰나가 기억을 지배한다. 랠리의 마지막 한 방이 꽂힐 때 그게 단지 점수 1점이 아니라 심리적 마침표가 되는 순간이 있다. 이번 결승의 마지막은 그런 장면으로 소비됐다. 그래서 인터넷은 그 찰나를 확대한다. 단 0.7초, 한순간에 세상이 멈췄다. 이런 표현은 과장처럼 보이지만 스포츠 팬덤이 느끼는 감정의 속도를 담는다. 이제 중국 커뮤니티 혼란이라는 키워드를 조금 더 구체화해보자. 어떤 혼란인가? 대체로 이런 형태로 나타난다. 첫째, 결과를 두고 분노하는 글보다 패턴을 두려워하는 글이 먼저 나온다. 또 같은 그림이다. 또 그 선수다. 둘째, 상대를 비난하는 글보다 자기 편의 무력감을 토로하는 글이 늘어난다. 왜 안 되는가? 무엇을 바꿔야 하는가? 셋째, 긴 분석보다 짧은 클립과 자극적 제목이 먼저 퍼진다. 감정은 긴 글보다 이미지에 먼저 달라붙는다. 결승이 끝나기 전에 이런 반응이 올라왔다는 건 팬덤이 이미 경기의 결말보다 경기의 구조를 먼저 읽었다는 뜻이다. 여기서 당신이 진짜 단독을 만들 수 있는 지점이 있다. 결승이 끝나기 전이라는 말을 기사에서 강하게 쓰려면 근거가 있으면 좋다. 캡처 한 장이면 충분하다. 게시물 업로드 시간이 경기 종료 전임을 보여주는 타임스탬프. 제목, 반응수, 댓글의 흐름. 이 세 가지가 들어오면 느낌, 이 취재가 된다. 아래 문단은 그걸 끼워 넣기 위한 슬롯이다. 사실 확인 없는 내용을 제가 대신 만들어낼 수는 없으니
당신이 확보한 자료를 여기에 붙이면 된다. 단독 슬롯 본지가 확인한 캡처 또는 링크에 따르면 결승전이 종료되기 전인 시간 상황 예. 2세트 점대 혹은 경기 종료 분 전부터 중국 커뮤니티 플랫폼명에는 제목 1, 제목 2, 제목 3 같은 게시물이 연달아 올라왔다. 특히 가장 강한 제목 게시물은 업로드 직후 반응이 급증했고 댓글에서는 반응 키워드의 물결 3개가 반복됐다. 이 문단이 들어가면 글의 톤이 달라진다. 그랬다더라 가 아니라 확인했다 가 된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독자는 결승을 단지 경기로 읽지 않고 현상으로 읽기 시작한다. 경기장과 온라인의 연결, 승부의 심리, 팬덤의 집단 반응. 유튜브형 저널리즘이 가장 잘 먹히는 지점이 바로 여기다. 시코트로 돌아오자 왕즈에게 가장 잔인했던 건 점수 차이보다 자신감의 소진이었다. 정상급 선수들은 실력만으로 싸우지 않는다. 신으로 싸운다. 내 공격은 통한다. 내 전술은 맞다. 내 템포로 끌고 갈 수 있다. 그런데 그 확신이 몇 번의 랠리에서 흔들리면 선수는 갑자기 계산하는 선수가 된다. 계산 은대로 늦다. 늦으면 범실이 난다. 범실이 나면 더 조급해진다. 조급해지면 더 큰 스윙을 쓴다. 더 큰 스윙은 더 큰 위험을 만든다. 이 악순환이 시작되면 결승은 드라마가 아니라 완성된 그림을 칠하는 과정처럼 보일 때가 있다. 이번 결승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느껴졌다면 그건 왕즈이가 약해서가 아니라 안세영이 상대의 확신을 빼앗는 방식이 너무 정교했기 때문이다. 안세영을 설명할 때 흔히 완성형이라는 단어를 쓴다. 하지만 그 단어는 오해를 만든다. 완성형이라는 말이 기계처럼 완벽하다는 뜻으로 들리기 때문이다. 실제로 안세영의 강점은 기계적 완벽함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리듬을 바꾸는 유기성에 있다. 강하게 때리기도 하고 소리가 나지 않을 만큼 가볍게 깎아치기도 한다. 네트 앞에서 끌어내렸다가 뒤로 몰아붙인다. 상대가 이제 앞이겠다 라고 생각하면 뒤로, 이제 뒤겠다 라고 생각하면 앞으로. 이건 단순한 기술 목록이 아니라 내 판단을 망가뜨리는 연출에 가깝다. 그래서 안세영의 경기는 종종 춤처럼 보인다. 리듬에 있고 호흡이 있고 변화가 있다. 상대는 그 리듬에 맞추어 추격한다. 그런데 추격은 늘 한 박자 늦다. 그 늦음이 누적되면 왕즈이 같은 선수도 순간적으로 표정이 바뀐다. 그것이 온라인에서 확대된다. 왕즈이 표정이 굳었다, 또 막혔다, 또 벽이다. 팬덤은 이 장면을 반복 시청한다. 반복 시청이 많아질수록 패배는 더 큰 의미를 갖는다. 단지 한 경기의 패배가 아니라 특정 상대에게 반복되는 패턴이 된다. 그리고 패턴은 공포를 만든다. 중국 내에서 드라마 같은 표현이 등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중요한 건 이 표현이 과격하냐 아니냐가 아니라 팬덤이 느끼는 집단 심리가 그만큼 크다는 사실이다. 여기서 두 번째 단독 슬롯이 들어갈 수 있다. 침묵을 강한 문장으로 쓰려면 현장 목격담이 가장 좋다. 당신이 실제 현장에 있었거나 현장 취재자의 발언을 확보했거나 운영 스태프가 그 순간 조용해졌다 라고 말했거나 이런 한 줄이 들어가면 연출, 이 현장감이 된다. 단독 슬롯 현장에서 경기를 지켜본 관계자 취재자 스태프는 마지막 랠리 직후 중국 응원석 쪽이 순간적으로 조용해졌고 초 동안 반응이 끊겼다고 전했다. 다른 목격자는 그 장면은 야유도 환호도 아니라 말 그대로 멈춤에 가까웠다고 말했다. 이 슬롯은 매우 강력하지만 동시에 조심해야 한다. 특정 집단을 단정적으로 비난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비매너 같은 내용을 사실처럼 쓰면 역풍이 생긴다. 그래서 침묵은 묘사돼 원인에 대한 단정은 피하는 게 좋다. 신이 원한 유튜브형은 자극이 아니라 속도다. 속도는 짧은 문장과 강한 이미지로 만들어지지 근거 없는 단정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이제 결승이 남긴 메시지로 넘어가자. 이번 승리가 특별한 이유는
안세영이 단지 한 번 우승했기 때문이 아니다. 중요한 건 안세영을 멈추는 방법이 점점 더 어려워 보인다는 점이다. 세계는 늘 새로운 전략을 내놓는다. 중국은 새로운 조합을 시도하고 다른 강국들은 젊은 선수들을 밀어올리며 전술 트렌드를 바꾼다. 그런데도 안세영이 흔들리지 않으면 경쟁 구도는 누가 세계 1위인가 에서 누가 안세영을 막을 수 있는가로 이동한다. 이 이동은 한 시대의 시작을 알린다. 한 명이 기준이 되는 시대. 상대가 자신이 아니라 그 한 명을 기준으로 준비하는 시대. 스포츠 역사에서 이런 시기는 길지 않다. 그래서 더 강렬하게 기록된다. 그리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중국 커뮤니티의 조기 반응은 단지 팬들의 과잉이 아니다. 그것은 시대가 이동할 때 나타나는 집단적 신호일 수 있다. 우리가 알던 질서가 바뀌고 있다. 익숙했던 우리가 흔들리고 있다. 은 그 변화를 결과보다 먼저 감지한다. 결과는 나중에 기록되지만 감지는 실시간으로 일어난다. 그러니 결승이 끝나기 전에 혼란이 생기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오히려 너무 자연스럽다. 변화는 늘 불안과 함께 오니까. 마지막으로 안세영의 태도가 이 모든 장면을 더 크게 만든다. 어떤 선수는 큰 승리 뒤에 크게 기뻐한다. 어떤 선수는 크게 세리머니를 한다. 그건 당연하다. 하지만 안세영은 종종 담담하다. 담담함은 오만이 아니라 이게 내 방식이다 라는 선언으로 보일 때가 있다. 그리고 그 선언은 상대에게 더 큰 압박을 준다. 이 정도는 당연하다 는 표정은 상대에게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지라는 질문을 던지게 만든다. 팬덤은 그 질문에 먼저 반응한다. 그래서 온라인이 먼저 무너진다. 오늘의 결승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다. 점수판이 끝내기 전에 흐름이 먼저 끝났다. 그리고 그 흐름이 끝나는 순간 사람들은 침묵으로 반응했다. 체감상 0.7초, 1초도 안 되는 찰나. 그 짧은 순간이 오래 남는 이유는 이게 단지 한 점이 아니라 승부의 결론으로 느껴졌기 때문이다. 이제 남는 질문은 하나다. 결승에서도 다음 큰 무대에서도 안세영은 같은 방식으로 상대의 시간을 빼앗을 수 있을까? 왕즈이는 어떤 방식으로 그 리듬을 끊을 수 있을까? 중국은 그리고 세계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확실한 건 하나다. 그날 마지막 찰나의 침묵은 우연이 아니었다. 침묵은 현재의 세계 배드민턴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짧고도 아주 선명한 장면이었다.